181회 2번 2021년 7월 1일 입사 챙겨야 돼요. 밑줄을 쫙 해두시면 두 가지 문제 유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1년치 소득에 대해서 우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7월 1일에 신규 입사를 했대요. 중도 입사자가 있습니다. 7월 1일에. 그럼 두 가지 유형. 어떤 거냐면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라면 전 근무지에서 그 회사 다녔을 때 급여 얼마였고 그 회사 다녔을 때 번 거에 대한 소득 정산하고 나왔으니 그때 그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얼마고 그때 그 회사 다닐 때 4대 보험 산재를 제외하고 얼마 공제했는지 반영하는 것. 또는 전 근무지가 없다라고 하면 즉 그 이전에는 근로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특별세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보험료 납입한 게 5월 달 거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한 게 3월 달 거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 두 가지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전근무지 소득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우리 여기 써있죠. 특별세 공제는 근로 제공한 기간에만 됩니다. 단 누구는 제외, 기부금.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거 판단하는 문제 유형도 있으니까 그런 거 챙겨주시면 돼요. 자, 봤더니 얘는 김강남은 화면을 키우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전 근무지를 반영한 소득 명세 문제가 알려줬어요. 소득 명세 반영하고 연금저축 별도 탭도 반영하고 우리 주인공인 연말정산 입력 탭도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주인공에 먼저 해도 되고 별도 탭에 먼저 하셔도 됩니다. 자, 2021년 6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 강남 상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입력하시오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어디에다가 소득 명세 탭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7월에 직장 근처로 이사하면서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대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와 관련해서 뭐 돈 빌리면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있고 여기 민국은행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합니다. 요건에 충족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잠깐 뒤로 살짝 갔다 오면은 여기 내역 중에서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있죠. 요거 반영하는 거예요. 문제에서도 공제 요건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요 얘기 있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번 보고 갈게. 여기죠. 부양가족 없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주어진 자료는 죄다 본인 거라는 거. 죄다 본인 거죠.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그럼 소득 명세 탭에다가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영할 건데요. 그 회사에서는 그게 현 근무지였겠죠. 근데 입력할 때는 어디다 입력해야 된다? 전 근무지 탭에다가 종전 탭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걸 입력한다고요? 그 회사 다녔을 때 번 거, 돈 번 거니까 급여와 상여 있으니까 요거 다 각각 해당 칸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요거 근무처부터 다 입력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 급여 분기 생각하시면 돼요. 급여 나간 거, 뺀 거,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 뒤로 화면에 딱 넘어가면은요. 여기에 보시면 결정세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납부세액이 있고요. 차감징수세액이 있다고요. 그럼 우린 입력하는 화면에 뭘 입력하기로 했어요? 결정세. 그러니까 그 회사 다녔을 때 그 소득에 대한 세금 결정하고 나왔을 거잖아요. 요걸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회사 다녔을 때 이거 관이세액표에 의해서 대충 세금 뗐나 보죠. 퇴사하면서 확인했더니 이 금액이었더래요. 그래서 정산하고 나왔으니 뭘 입력하자.
요걸 입력하자. 그리고 급여 분계 뭐도 뗀다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잊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분계를 계속 머릿속에 새기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선은 내용이 많으니까 소득 명세에 가서 요거부터 한번 입력하고 올게요. 281에 들어가면 돼요. 회사 코드 변경 해주세요. 오른쪽 세로줄에 281 도봉산업 들어와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 아무도 없어요. 불러오기 F2. 누구를 김강남. 소득 명세 탭 클릭. 현은 지금 현재 직장의 급여자료 입력을 다 끌고 왔을 거니까 종전 탭에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주어진 거 다 입력하는 거예요. 자, 회사 이름 보이시나요? 저는 주식회사 강남상사. 강남상사. 사업자 번호도 그대로 11186 1 5개. 하나, 둘, 셋. 근무 기간 입력 2021년 01월 01일 2021년 06월 30 그러면 급여 칸에다가 입력 1,800만 원 입력 그러면 저기 멀리 상여칸으로 넘어가죠. 900만 원 입력 그럼 요 소득에 대해서 세금 정산한 거 입력하러 갈게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건강보험료 등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순서대로 맞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입력. 건강보험료가 82만 4,400원. 장기 요양이 6만 2천원. 고용보험이 17만 5,500원. 국민연금이 81만 원. 입력. 그리고 밑에 기납부세액이지만 기납부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 42만 원을 입력. 지방소득세 42,000원 입력. 입력되신 분들은 김강남의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공제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시고 혹시 여기 입력이 잘 안 된다. 한번 제가 달려볼게요.
입력도 바로 하셨나요? 본인밖에 없는 경우는요. 어차피 본인 나이, 소득은 다 상관없으니까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돼요. 저 따라가 볼게요.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만 됩니다. 일반이 있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손해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 이런 것들이 보장성 보험이요. 자동차 보험료는 되겠죠. 하지만 저축성 보험료는 안 됩니다. 본인 거라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고 보장성 보험만 돼요.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공제 대상이에요. 야간 대학원의 등록금 공제되나요? 돼요. 되죠. 대학원은 본인만 됩니다. 자, 의료비, 시력 보정용 안경을 구입했대요. 안경 돼요? 돼요. 단 얼마 이하? 50만 원, 인당 50만 원까지만 됩니다. 근데 얘를 신용카드로 긁었다면 이때 의료비에서도 되고 신용카드에서도 중복 공제됩니다. 중복 공제되는 것 빼고 안 됩니다가 돼요. 그래서 의료비와 아까 중고 교복비, 취약전화도 학원 수강료만 돼요. 그리고 의료비에 또 본인 질병 치료비가 300만 원 있다고 했으니까 의료비는 총 얼마를 입력? 350만 원. 350만 원을 입력하시면 돼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죠. 신용카드 사용액에게 안경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돼요? 되죠. 중복 공제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자동차 보험료가 신용카드로 이렇게 자동 결제되게 해놓는 경우 많죠. 그럼 자동차 보험료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빼서 버려야 돼요. 중복공제 되는 거 빼고 안 됩니다죠. 얘는 중복공제가 되니까 여기 들어와 있어도 오케이가 되는 거고 만약에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긁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는 1120, 직불카드 따로 입력, 현금 영수증 따로 입력. 어디다 썼는지 말 안 하면 공제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주택 차입금, 주택을 빌리는 거에 대한 자금을 원리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죠. 이 자체가 공제액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 프린트 2장짜리 보면서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반영해요. 근데 보면서 하다 보면은 이 문제 제시한 거 외에도 범위가 연결이 되니까 자꾸 보면서 하세요. 자, 주택에 대한 거는 소득공제 있죠. 물적 공제에 여기 특별소득 공제 안에 주택자금이 있었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런 거 다 어디 있다? 소득공제. 그러니 가끔 나오는 거긴 하지만 위치가 어떻게 된다? 왼쪽에 있겠죠. 신용카드 위에 소득공제에 있습니다. 위치도 한번 보시면서 연결. 그러면 공제 이름이 뭐였어요? 원리금 상환액이잖아요. 원금 이자잖아요. 그러니 이자 30, 원금 300이니까 금액을 얼마? 330. 이렇게 해당 칸을 가봤더니 칸이 2개다. 그럼 나눠서 넣는 건데 얘가 하나다. 그럼 당연히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 원금 이자의 합한 금액을 반영해 주시면 되세요. 퇴직 연금이 있대요. 연금. 그럼 연금 탭에 또 T를 내주자고요. 별도 탭에다가 입력합니다. 별도 탭. 이건 어차피 본인만 없으니까 오케이지만 연금 저축이나 이런 거 다 본인 것만 됩니다. 자, 그럼 별도 탭 있는 거 먼저 저 반영할게요. 자, 여기 연금 저축 친해지면 돼요. 여기 없어? 저기 가보고. 뭐 이렇게 친해지시면 돼요. 주로 연금저축 첫 번째 탭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여기 퇴직연금이라고 딱 있어요. 1번 그대로 선택. F2 눌러서 신한은행 308번 선택. 110 다시 110 다시 110 납입금액 120만 원 입력. 알아서 계산.
자동 반영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게 등장한다. 그럼 해당 칸을 좀 찾아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우리 주인공 탭으로 옮겨갈게요. 주인공 연말정산 입력 클릭.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예요. 근데 그 위로 보면 이렇게 주택 자금과 관련된 게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프린트 자체를 또 제가 보세요라고 하면 이 프린트 제가 드린 거 있잖아요. 여기 색깔 다 체크해 놓으셨어요? 주로 나오는 거 얘네들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 보면서 연결. 그럼 노란 색깔 있으니까 따닥 해주시면 되죠. 칸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다 한 창을 열면 다 들어있는 거야. 우리가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환액도 아까 우리 필기했던 거에 프린트에 있죠. 바로 옆에 있던 거 여기 밑에 있고요. 지금은 우리 이 위에 거잖아요. 칸 하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330만 원 입력 끝. 이거는 간단한데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환액은 이렇게 이제 요건이나 기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건 또 거기 내용에 맞게 또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찾을 수 있는 범위에서 나옵니다. 330 입력되셨으면 확인 탭. 소득공제부터 마무리할게요. 밑으로 내려가면 신용카드 따닥. 그래서 각각 입력. 1120만 원. 직불 130만 원. 현금 영수증 20만 원. 끝.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세 공제 여러분 각자 입력하고 계셔도 돼요. 얘네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오른쪽에 보험료 일반 보장서 54만 원 입력. 의료비 따닥. 순서대로 할까요? 문제? 교육비 먼저. 그럼 본인 거 야간대학교 전액 공제 대상 500만 원 입력 끝. 확인. 그리고 의료비 공제 따닥 하면 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350만 원 입력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실손 보전받은 의료비는 빼야 되죠. 만약에 여기에 문제에서 제시하기를 본인 질병 치료비 300 중에서 100만 원 실손 보존됐다라고 하면 얼마만 입력하시면 돼요? 200만 원 해서 250만 원 입력하시면 되죠. 보시면 사실상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어떻게 입력할까요? 부양가족 탭에서 각자 걸 다 따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는요. 실손 의료비 입력하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입력한 게 여기 떠서 공제 대상하는 게 또 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니까 만약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우리 주인공에 입력하세요. 그런데 실손 의료비 보정받은 게 있다. 그러면 금액을 빼고 입력하시면 되세요. 자, 우리는 350만 원으로 다시 수정해서 반영했습니다. 확인. 그다음에 교육비 입력할게요. 교육비 입력했죠? 의료비 입력했고 다 했나요? 끝난 것 같아요. 퇴직연금 먼저 있고 얘 챙겼고 얘 챙겼고 다 챙겼어요. 이렇게 하면 끝.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 부양가족 탭을 클릭을 해보시고요. 여기 의료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낯설어도 문제가 제시한다라고 하면 내가 자꾸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노란 거 있으면 따닥 하라고 했지? 따닥. 열면은요. 국세청장 자료입니다. 클릭. 성명이 나왔어요. 이미 프로그램 안에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도 써있잖아요. F2. F2를 항상 누르는 거. 본인 거. 그래서 만약에 건수 넘어가고 여기에 300만 원. 실손 보전 받은 게 100만 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 네.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노란 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확인 이렇게 보여지죠. 아까랑 다르죠. 실손 의료비 땡겨와서 제가 여기 이거 눌렀어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그래서 나중에 또 세무 이거 가면 그런 형식으로 공부하실 거고 혹여라도 난이도 높게 나와서 관련된 게 나오면 자꾸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문제에서 이거 입력하는 거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해보실 수 있어요. 어떤 거든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긴 한데 주로 당연히 이것만 나왔어요. 계속. 근데 실손 때문에 그래요. 실손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회차 또 입력하러 갈게요. 우선 우리 주로 나오는 주인공들 위주로 연습합니다. 다음 회차는 82회. 82회. 유재호라고 되어 있고요. 회사를 변경하고 시작하면 282 시작. 문제 읽고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프린트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스스로 하는 거니까 9점짜리잖아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까 건 10점짜리. 탭하는 것도 많았고 이번 건 9점짜리. 도전. 차분히 계산도 하고 파악도 하면서 해보세요. 바로 입력하시지 마시고요. 좀 적어놓고 정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뭘 놓쳤는지를 또 빠뜨릴 수 있어요. 시험 때는 더 긴장하기 때문에 문제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그러니까는 문제지 우리 회계 때 해보셨잖아요. 시험지는 가지고 나올 수 있고 시험지에 풀이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입력을 하시는 게 긴장도 덜 하시고 시간도 단축하실 수 있으니까 또 적으면서 파악하시면서 해보세요. 보셨나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연말정산 관련 자료 보고 영업직 사원 유재호의 전년도 입사죠. 단기 입사 아니고 전년도 입사자이고 세대주이고 총 급여가 4,500만 원이래요. 우리가 본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총 급여 7천만 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죠. 7천만 원 이하자들만 됩니다. 그런 정도의 범위인 거고 또는 뭐 여성 근로자인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인 거지 본인 소득에 대한 거에 대한 연말정산이니까 당연히 이것 때문에 뭐 입력을 고민할 필요는 없으세요.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의 우리 메뉴 알려줬고요. 원래 주인공인 연말정산 탭에 입력하시오.
부양가족 소득 탭은 공제 탭은 무시할 거, 부양가족 탭은 무시할 거. 항목이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특별세액 공제죠. 우리 자주 등장하는 세액 공제이고요. 화면상으로는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주택자금, 얘네들은 왼쪽에 있는 뭐라고요? 소득공제입니다. 라고 했어요. 각각의 요건들을 또 확인을 해보시면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 모두 충족해야 되고요. 의료비는 나이, 소득 상관없고요. 나머지 애들은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는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의 요건은 충족을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요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보험료 공제는 누구만 된다? 보장성 보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되나요? 돼요. 추가 자료를 하나 보고 올게요. 추가 자료 첫 번째 건 부양가족에 대한 건데 배우자 소득이 없으니까 오케이죠. 나이 상관없으니. 자녀, 유치원 5세 자녀 소득이 없으니까 역시 오케이. 모친이 계시는데 65세래요. 부동산 임대소득이 1,200만 원이 있대요. 소득 많죠. 이것도 사업소득 금액이니까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득 요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서 배우자가 나이 상관없는 거고 소득이 없다고 했으니까 보장성 보험료 오케이.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 역시 오케이죠. 그러면 다 합하면 얼마인가요? 200만 원.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에 얼마? 200만 원. 물론 한도가 얼마예요? 100만 원. 200을 입력하면 한도 계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100만 원 입력하는 것도 정답으로 했습니다. 공제 대상을 우선은 넣는 거니까 200. 의료비를 갈게요. 의료비. 자, 의료비 나이와 소득 상관이 없어요. 모친은 아까 소득이 있으시다고 했지만 상관없겠죠.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비니까 오케이. 유지 후 신용카드를 결제했대요. 그럼 중복공제 대상이니까 신용카드 부분에서 확인하셔야죠. 모친의 병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 오케이. 그대로 두면 돼요. 중복공제 대상이니까 가만히 두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모친 보약 구입을 했대요. 아까 소득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모친 의료비가 됐었죠. 그러면 보약 구입도 되나요? 안 되죠. 증진 목적은 안 됩니다. 치료 목적은 되고 증진은 안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500만 원만 해당을 해요. 그러면 모친의 의료비는 전액인가요? 일반인가요? 전액. 왜요? 경로. 65세니까 경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5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돼요. 500만 원 입력. 배우자 라식 수술했대요. 시력 보정용으로 될까요? 네, 돼요. 됩니다. 일반에서 돼요. 120만 원. 20만 원. 그다음에 유치원 자녀 유치원비 되겠죠. 그래서 취약전 아동에다가 그대로 입력. 얘는 따로 안 썼습니다. 한 건 있으니까 100. 기부금도 한 건. 본인 종교단체 기부금 1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신용카드를 볼 건데요. 사실 신용카드 문제 되게 복잡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선 문제들도 신용카드 되게 단촐하게 나온 거고 요거 조금 근데 얘보다 더 복잡하게 나온 문제 이거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저는 본인 신용카드 사용한 거 되죠.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한 거 되죠. 형제 자매를 제외하고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요건이 충족하면 됩니다예요. 그러면 본인 신용카드 배우자 신용카드 어차피 더해서 한 칸에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나왔으니 따로 계산했다가 합산해야 됩니다. 본인 신용카드는 1,200. 그런데 여기에는 모친 병원비가 포함되어 있대요. 빼요. 그대로 두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또 대중교통 이용이 10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빼요. 빼서 따로 입력하는 거예요. 빼서 버리는 거 아니고 따로 입력을 하는 거니까 얘는 1,100만 원이
되겠죠. 1,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에 1,100만 원, 대중교통에 100만 원을 입력. 배우자 신용카드가 5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여기 500만 원 신용카드라고 할게요. 여기 신용카드 500. 근데 여기에 대중교통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썼는데 제가 또 썼네요. 그럼 얘는 대중교통 카드에다가 30만 원을 따로 빼서 버리는 거 아니고 입력. 대중교통에는 결국 얼마를 입력하면 된다? 130만 원. 130만 원 입력하시면 되죠. 130만 원. 대신에 여기에 30만 원이 빠지니까 얼마만 들고 가서 더해줘요? 470만 원. 500에서 빼니까 470만 원. 귀찮은 것 뿐이에요. 엄청 귀찮은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단촐한 편이에요. 그래서 쓰면서 구분 잘 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그대로 넣는 의료비가 있을 수 있고 따로 빼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칸에 입력하는 게 있고 따로 아예 버리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신용카드는 얼마를 입력하고 1,570이죠. 1,570. 대중교통 130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이따 합산 잘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주택자금입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액금 이자 상환액 요거는 이제 조금 낯설으니까 어렵게 느끼시는데요. 한 번 정도는 열어서 그냥 해당 칸을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여기 이자 상환의 공제 요건을 충족. 충족했구나. 그래서 일단은 이 기간을 보시고요. 기간에 따라서 내용 찾아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이제 들어가서 해봅시다. F2 열어서 유재호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엔 세액공제부터 할까요? 세액공제부터 할게요. 간단한 거 먼저. 일반 보장성에 200만 원. 그러면 알아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특별세액공제 먼저 입력하고 계세요. 왜 안 뜨는 거야? 그냥 둘게요. 우리 입력할 것만 제대로 반영 우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인가요? 의료비 따닥 해서 65세 경로 500만 원. 일반 의료비도 있었죠. 일반 의료비가 120만 원. 입력. 이제 떴어요. 여러분들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얘가 좀 늦거나 에러 나거나 오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입력할 것만 챙기면 돼요. 그 다음에 교육비 따닥 해서 취약 전 아동에 또 따닥 해서 100만 원 입력 확인해 주시고 한 건밖에 없으니까 기부금으로 갈게요. 따닥. 이제 좀 친해지려면 계속 입력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칸이 많은 것 뿐이에요. 종교단체는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종교단체에 100만 원. 끝. 확인 ESC 누르시면 특별세액공제 요거 4가지 입력이 끝났고요. 되신 분들은 신용카드 입력하러 갈게요. 이렇게 입력 끝났고요. 신용카드 따닥 계산 다 해야 둔 거를 입력합니다. 신용카드는 1,570. 그다음에 대중교통은 130. 이렇게 입력. 귀찮은 거 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적어놓고 하시고. 그래서 총 합계 금액이 1,700만 원이네요. 1,700만 원. 확인이 되셨으면 ESC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소득공제 주택자금 관련해서 위에 보이실 거예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어차피 얘네들 누르면 한 창에 다 들어 있었죠. 그래서 걔를 이제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올리고 이렇게 뜰 건데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일자 우선은 보시면 이렇게 연도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기준점을 잡으시면 되죠. 2014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012년 이후 두 가지죠. 요거 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봤더니 여기에 고정금리 요거 보이시죠? 요거 칸에다가 3억 5천만 원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 얼마 여기죠? 2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죠.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끝. 이게 만 원 아니니까 이렇게 여기서 제시한 큰 범위에서 찾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확인 ESC 하시면 마무리 끝납니다. 안 되신 분은 질문도 하시고 되신 분은 88에는 제가 숙제로 낼 거니까 보고 하고 내주셔보세요. 잠깐이라도 하셨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안 되거나 왜냐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기간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제시했죠? 그러면 두 분이 먼저 연도 부분이 일단 확인했어. 이 연도 확인. 그럼 또 이거 찾았어. 여기에서 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찾아봐. 자, 보니까 다음 문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문제는요. 앞에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만 하시고 입력을 잘 하시면 되세요. 제가 그거 할 때까지 또 돌아다닐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드릴게요.